이경일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태백시는 올해 100억 원대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을 도모하고 정성군은 복지 향상과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투리조트 기부와 관련해 배상 책임을 진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책임 감경을 다룰 강원랜드 임시주총이 내일 열립니다.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오늘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이 군수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8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본인으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을 깊이 사죄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성군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수의 당선 무효에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대도 이런 일이 고성군엔 자주 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편 문영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4월 15일 총선 때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과 강원 남부 지역의 새해 핵심 정책과 설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백시는 새해 시정 목표로 100억 원대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또 정성군은 지역 복지를 향상하는 한편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정시설 유치에 성공한 태백시는 올해는 지역화폐인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 확대에 시정을 전념합니다. 태백산 눈축제 등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을 확대하고 매년 10만 명이 찾는 365 세이프타운의 입장료 상당액도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태백시는 오는 3월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를 지역화폐 유통 확대의 원년으로 정해 연간 유통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져서 올해 한 100억 이상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내고. 지난 2018년 준공된 동점 산업단지에 이어 올해부터는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도 조성합니다. 동점 산업단지의 원료산업지원센터와 광매자원 산업화 특화단지로 선정된 고토실 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블럭이 분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좋은 우량 기업들이 정말 태백에 들어와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관과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 아파트가 들어서는 장성 탄탄마을 사업과 열 병합 발전소, 폐탄광시설 관광단지, 목재 펠릿 생산기업 유치가 주축이 될 에코잡시티 태백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다만 인구가 4만 5천 명을 밑돌며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석탄 산업의 대체 산업 찾기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성군의 새해 화두는 주민 복지 향상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5대 안심케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정성군은 올해는 교통복지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우리 군 55개 버스 노선에 대해서 35개 노선을 인수를 해서 공영버스가 투입이 돼서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병동 신축과 의료재단 설립 등으로 정선 군립병원을 정상화시켜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도 생산에서 유통,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화로 탈바꿈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대학 활성화,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 농산물 선별 시스템과 가공센터도 구축합니다. 농업 생산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자재 가격을 농협하고 협조해서 인하하고 또 농업 정책을 각 장목반별로 또는 이제 농업인들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명상과 힐링, 음악과 음식을 접목해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 등 웰리스 관광 상품을 확대하고 강릉선 KTX의 진부역에 2층 관광 셔틀버스를 투입해 관광 편의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올림픽 레거시로 다시 탄생한 정선 아리랑은 국제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아리 아라리 등의 음악극도 완성도를 높입니다. 정선군은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 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신규 발굴할 예정입니다. 고한 야생화 마을 추리극장 조성 사업, 사북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강원랜드 관광객의 도심 유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시설 존치 여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대표 산업이 부족한 점은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투리조트 기부와 관련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감경안을 다룰 임시 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강원랜드는 내일 오후 3시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서 제22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2012년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한 전 사회이사 6명 등 모두 7명의 손해배상 책임 감경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 이사들은 폐광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안에 찬성한 것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춘천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 자리였는데 황 대표를 포함해 도내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김진태, 이철규, 염동열 등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참석했습니다. 도의원, 시군 의원 등 당원까지 1000명가량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라며 제명되거나 탈당했던 인물들도 원한다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당과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반민주적 폭정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 등이 춘천 지역구 후보로 입길에 오르내리는데 누구든 옳다면 오라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또 황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 통합을 하더라도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당 인사가 대표 행사를 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미묘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님이시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우리도 대표야.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년 인사회라고는 하지만 연설과 플래카드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 비판에 집중됐습니다. 신년회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춘천의 한 제빵업체에 들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계가 가동되며 90여일 앞둔 총선 민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폐광 지역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지역이나 주민들의 사정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는데 성과는 초라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염동열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3건, 송기현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인데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나머지 7건. 이 중에 진도가 가장 많이 나아간 건 폐광 지역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안건입니다.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의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20대 국회 통과 전망이 극히 어둡습니다. 폐광 지역에선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 등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시간이 6년이나 남은 점,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경우는 현행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반대 논리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 때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법안 2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법안은 내륙지역이라 이용자를 제한하기 어렵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합니다.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안도 집행실적 부진과 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류된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건 오는 5월 29일, 5달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선거 전후에는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도내에선 고3 학생 2,000명이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학생 유권자를 고3 학생 13,585명 가운데 15% 정도인 2,001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선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종목별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엔 문화탐방과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체험을 진행합니다. 평창 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각국 참가단을 대상으로 스키와 장애인 스키,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7개 세부 종목의 수준별 심화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어 11일엔 도내 주요 문화탐방, K-팝 댄스와 태권무 등 문화체험이, 12일엔 강릉과 평창의 올림픽 시설 체험이 이어집니다. 2020 드림 프로그램은 강릉과 평창에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양구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6천만 제곱미터가 추가 해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해제 지역 7,700만 제곱미터 가운데 79%가 강원 지역으로 접경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남북 접경구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 지역으로 풀리게 됩니다. 또 당정은 화천과 고성 등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지역 영농민과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 조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채용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희은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늘었지만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과 서울 강릉 KTX 활성화 등으로 이용객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4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 여객선은 한일 관계 악화와 저가 항공 이용 증가 등으로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3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